오늘 2021년 8월 15일은 광복 76주년, 나라 세운 건국 73주년 되는 아주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76년 전에 일제 쇠사슬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사흘 뒤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니까 일본 전황이 어쩔 수 없이 8월 15일에 항복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유엔군, 미국, 소련, 연합군 측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이 8월 15일 항복한 얘기를 듣고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대성통곡을 했다 합니다. 너무 슬퍼서 조국이 해방된 것이 왜 그래 슬프냐? 그때 미군들의 지휘로 OSS 부대라고 특공대 훈련시키는 미군 기관이 있었습니다. 미군 기관의 지도로 조선 청년들, 임시정부 산하 청년들이 조선에 침투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 김점곤 교수 이하의 100여 명이 조선에 침투해서 지리산, 구월산, 평양, 서울 이런 데 침투해서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게리라전을 펼치기로 계획된 날짜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일본 전황이 닷새 먼저 항복해버린 거이지요. 김구 선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힘쓰지 않고 독립이 됐으니 앞으로 독립 조국의 장래가 암담하구나.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고 전사하고 우리가 투쟁을 해서 독립이 됐어야 하는데 연합군의 노력으로 우리는 공짜로 독립을 얻었으니 값을 치르지 않고 독립한 우리 조국의 장래가 괜찮겠는가. 김구 선생이 하루 종일 울었다 그래요. 참 우리 역사에 기쁜 날이고도 슬픈 날입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히틀러군에 점령이 됐지만은 2차 대전 때 드골 장군을 대표로 자유 프랑스군을 결성해서 연합군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파리에 입성할 때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의 배려로 드골의 군대가 먼저 파리에 입성하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리를 점령하고 해방시킨 후에 독일 쪽에 협력했던 그걸 비시 정권 그럽니다. 독일 편에 붙어서 변절하고 프랑스 백성을 괴롭혔던 우리를 말하면 친일파 정권 같은 거지요.
그 사람들을 거의 6천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제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미국의 힘으로 독립이 됐을 뿐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를 다 차지했으면 괜찮은데 소련하고 절반씩 갈랐으니까 앞으로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김구 선생이 통곡을 하고 미 군정청이 김구 선생이 비행기 타고 한국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귀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임시정부 자격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김구 선생 임시정부 인사들이 중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회방된 자기 나라 땅을 못 밟은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워낙 자기 주관이 강하니까 미 군정청에서 아주 위험 인물로 취급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못 구하게 했습니다. 배표도 못 구하게 하고. 그래서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가 우리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사령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를 지도한 교수가 나중 대통령 된 윌슨 박사가 이승만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윌슨 박사가 잘 뒷바라지 해줘서 조선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조선 독립을 위한 후원회. 그 후원회 회장이 미국 사람인데 하루는 자기 사위를 소개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내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내 사위감이 육군 소령인데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도력도 있고 장차 미국의 큰 인물 될 것 같으니 좀 사귀어 보시오.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니까 메가더 소령이요. 이승만 박사가 1시간쯤 얘기해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앞으로 큰 인물 되겠구나. 정성을 다해서 친교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메가더 소령이 자기를 고려자기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이조 청자, 고려 백자 이런 걸 선물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이승만 박사와 메가더 소령이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극동군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주한미군 사령관 주둔군 하지 장군인데 이 사람이 좀 소인배요. 질투심이 많고 속 좁은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남한에서 인기 있는 줄 알고 귀국을 못하게 하니까 미국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가 메가더 장군한테 전화했습니다. 제네럴 메가더, 내가 독립된 조국에 귀국을 못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박사, 닥터리 왜 귀국 못합니까? 당신 부하 하지 장군이 나를 가로막아서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열받았어요. 자기 전용 비행기를 보내줬습니다. 그 자기 전용 비행기 타고 이승만이 귀국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해방될 때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 주둔군 중에 북한 담당 장군이 스티코프인데 스티코프 아주 전략가요. 이 스티코프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책략가라 그러지요. 스티코프가 남한 공산당, 조선 공산당 대표를 둘을 만났습니다. 소련군 대위로 있던 김일성, 조선 노동당 대표 박헌영 둘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박헌영은 프로요, 프로. 대단한 조직가고 실력가고 통솔력 있고 김일성은 그냥 러시아 군 대위로 있다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티코프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박헌영을 대표로 시키면 러시아 말을 잘 듣지 않겠구나. 너무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군 대위인 김일성을 뽑아서 그래서 스탈린한테 추천을 해서 스탈린이 둘 다 초청했습니다.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좀 박헌영이 좀 지혜로워서 머스루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며 투쟁 경력이며 뛰어나니까 스티코프하고 스탈린이 인원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김일성 대위를 우리가 내세워서 조선을 공산화하자. 1945년 해방된 뒤에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북한 38선 북쪽은 소련이 주둔하고 남한은 미군이 주둔했는데 조선에 들어온 지 2달 뒤부터 군사훈련시키고 토지개혁하고 부자지주들은 숙청하고 아예 조선을 공산화시키려고 처음부터 군대 조직을 두 달 뒤부터 했으니까 그러고 김일성 대위한테는 조선의 공산주의 지도자로 맡아주시오. 그러고 박헌영한테는 그대의 그동안의 노고에 치아드립니다. 그냥 박수만 쳐주고.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의 이제 권력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남한은 준비를 그렇게 미군은 그런 걸 못하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아무래도 북한이 수상하니 무기를 좀 주시오. 미국이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무기 주면 싸움 난다고. 남한은 비어 있는 겁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편을 짜가지고 일본군이 버리고 간 만주에 무기 다 대주고 소련제 탱크, 그 당시에는 최고의 탱크인데 240억 대를 북한군한테 줘가지고 각 중학교에 졸업반 애들 중에 총명한 학생들을 뽑아가 전차 운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1945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한은 그냥 그런 지도력이 없이 그냥 비어 있으니 그런데다가 소련이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모든 피압방 민족을 소련 공산주의는 해방시킨다. 특별히 약소 국가들을 우리는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소련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해야 된다. 지식인들이 거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유독 이승만 박사는 달랐어요. 워낙 총명하고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또 정치학 박사 받아서 뛰어난 사람이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두 가지로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숭배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한다. 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고집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하고 반대파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라고 독립운동 장군이 있었지요. 김좌진 장군이 일본군한테 죽은 게 아닙니다. 같이 전투하던 공산주의자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김좌진 장군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권력 잡는 것이 중요하지, 민족 애국은 두 번째지요. 그걸 이승만 박사는 잘 알았어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런데 미 군정청에서 해방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뉴 코리아, 새로운 코리아는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그걸 여론조사를 했더니 78%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 공산주의 평등, 동무 다 동무 아니냐? 응? 그리고 평등해 세상 만들어야지. 이 부자는 배 터져 죽고 가난뱅이는 굶어 죽고 이런 사회는 고쳐야 된다. 공산주의 이론에 헷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군정하에서는 78%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 나갔으면은 우리가 지금 김정은 밑에 살고 있지요.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진 겁니다. 끝까지 그걸 목숨 걸고 막은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도 허물이 큽니다.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하고 너무 사용한 거라든지 정권 말기에 이기붕 같은 간신배들 등용한 거라든지 큰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1899년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사형수로 있었는데 배제학당 다니면서 민주주의를 배운 거예요. 왕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걸 배운 거죠. 배제학당에서. 감옥에 이제 그걸 주장하니까 역적이라고, 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데, 배제학당 시절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을 눈여겨본 선교사들이 아깝단 말이야. 앞으로 조선이 저런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병들었을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고맙다고,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다른 건 없고요. 이승만이란 청년을 사형시키지 말고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이, 그래? 그 자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한성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에서 무기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사형수는 목에 이제 칼을 쓰고 있지요. 손발 묶고 손으로 책장을 넘길 수 없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책장 넘겨달라고 그러고 옆에 친구가 못 도와주면 혓바닥으로 책장 넘기면서 성경 읽다가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 고생했다. 그걸 읽고 이 자가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죄 없이 징역 들어가 이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란 자가 내 신세하고 비슷하구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걸 흥미를 가지고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 뒤에 소원이 딱 두 가지요. 이승만이. 그때 20대지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까? 둘째는 대한민국을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까?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1899년 예수를 믿을 때 조선에서는 그때 기독교인이 한 40명 있었습니다. 전국에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해서 전부 백정 출신, 북청 물장수, 마포 새우장수, 완전히 바닥 사람들 40명 정도가 교인이 있었어요. 양반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양반들은 여전히 공자왈, 맹자왈 이랬는데 이승만 청년이 양반으로서는 전주이시니까 전주이시 왕족 출신이에요. 양반으로서는 제1호 교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양반답게 조선을 어떻게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국가를 만들까? 민주주의 대한민국. 둘째는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까? 그때부터 그걸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 쓴 책도 있습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때 쓴 글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다 믿을 수 없으니 고종 황제가 좀 더 센 나라 없나?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 도와줄 나라 없나? 밑에 신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멀리 있어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 나라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외교 사절을 보내자. 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 외교 사절로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나라 조선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젊은이가 영어는 제일입니다. 배지학당에서 영어를 잘했어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띄고 후배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승만이라는 자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목욕시키고 데려와가지고 미국 외교관으로 보내자. 그래서 영어 잘하기 때문에 지역에 풀려가지고 고종 앞에 왔습니다. 빈대에 뜯기고 모기에 뜯기가지고 몸에 부스럼 덩어리지요. 목욕시켜가지고 이제 고종 앞에 왔는데 그대가 나라 위해서 일 좀 해주게나. 미국 가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게. 도움을 청하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외교 책임을 지고 미국에 간 겁니다. 그때 미국 가는 게 배 타고 2달 가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고종 황제 친서 전하고 기다리고 하는 사이에 한일 합방이 돼버린 거예요. 1910년. 그러니까 이제는 고국에도 국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공부를 한 거지요.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석사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그 존스 홉킨스에서 학사 학위 받고 하버드에서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이제 박사 받고 최고의 지식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느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모든 국민이 꼭 목사를 한번 만나게 한 거예요. 군에 군목을 설치하고 경찰에는 경목을 세우고 교도소에도 형목을 세우고 모든 부서마다 목사가 있도록 신불신 간에 평생에 한 번은 목사 만날 수 있도록 학교에는 교목, 군에는 군목, 경찰에는 경목, 교도소에는 형목 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로 만드느냐 그랬는데 지나보면은 그때는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일제 치하에 살아남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혼자서 팔다리 없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서 애쓰다가 자유민주주의는 정착시켰는데 정말 그때 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딱 바쳤으면 우리가 참 기독교 국가를 이룰 수 있었겠지요. 그 시기에 북한은 이제 조만식 장로라고 오산 명치대학 나와가지고 오산 중학교 교장을 했는 아주 인물입니다. 덕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아주 민족의 스승이랬는데 이 사람이 해방되자마자 조선민주당을 만들었어요. 주로 중심이 기독교 교인들이지요. 해방되자마자 저 시군까지 전부 조선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잡고 남한의 이승만 정권하고 합쳐서 통일을 하자. 이게 전국의 조직을 다 만들었는데 김일성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조만식 장로를 찾아와서 장로님, 내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조선공산당과 조선민주당을 합칩시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알잖아요. 유물론주의자들은 사람을 이용만 한다는 걸 알고서는 각자 우리 자기 길을 가서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따릅시다. 국민이 공산당 선택하면 그리 가고 우리 조선민주당 선택하면 그래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안 되니까 밤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체포해 가가지고 가둬넣었다가 그냥 사살해버렸어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지금까지도 모르지요. 그런 고비를 넘겨서 북한은 공산당이 김일성 천지가 되고 남한은 이승만 정권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남한의 78%가 공산주의 하자 국민의 여론이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그 마음이 그 참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지금 해방 이후 76년째 아닙니까? 남북이 탁 갈려가지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국가가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 국가가 됐는데 오늘이 8월 15일이지요. 8월 11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중에 모사드가 있어요. 모사드 이름 들으셨지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도 모사드 정보기관은 세계 1등입니다. 그 정보력과 추진력과 정보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4일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김정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발표했어요. 김정은이 핵 무장을 완성하고 다음 김정은의 순서는 뭐냐? 제거되는 차례다. 김정은이 제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고는 1급 정보를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 옵션 방법 5가지를 발표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쓰고서는 그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김정은 제거 특별팀이 코리아 오산 비행장에 지금 밤중에 내리고 그거 다 자세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모사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셔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이 해방 76주년째인데 해방 86주년 뒤 10년 안으로 통일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통일이 된 뒤에 10년간은 과도기를 지나지요. 그래서 해방 통일된 뒤에 10년 지나는 해방 그러니까 96주년 될 때는 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래학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학자인데도 미래를 제대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게 90%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의 회장들은 조지 프리드만의 정보를 접해요. 매월 얼마씩 내고 그 정보를 접해요.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도 번역되어 있는데 100년 후 세계 100 years after 100년 후 이런 책이 있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한국에 대한 미래가 나옵니다. 2030년까지 10년 뒤지요? 2030년까지 남북 통일이 되고 자유주의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고 10년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중국 공산당은 약해져서 만주 땅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본래 우리 땅이니까 한도가 우리 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연변 거기에 우리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하던 골짜기의 땅을 150만 평을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샀어요. 50년간 150만 달러인가 주고 그걸 50년간 샀는데 그 골짜기가 독립운동하던 골짜기예요. 맨 처음에는 김홍도 장군이 신병 훈련시키던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김일성 부대가 거기인데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독립군들의 묘지가 그냥 돌무더기 속에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벌초해주고 돌무더기도 다시 쌓아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창고로 허가를 다 내가지고 바닥은 전부 보일러를 깔았어요. 왜냐? 언젠가 북한 국정이 무너지면 탈북민들이 쏟아져 올 것이다. 한겨울에도 오면은 들어와서 불만 넣으면은 뜨끈뜨끈하게 재워야지. 창고인데도 밑에 바닥은 전부 보일러로 깔아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래 못하게 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연변 두레마를 중심으로 남한에 피난시킨 제일 탈북자들도 260여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나라, 좋은 미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모두 나라 걱정하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사드 정보기관이 발표를 안 해도 김정은이 제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내보다 키가 1cm 더 큽니다. 나는 167cm, 그 사람 168cm인데 나는 지금 63kg입니다. 김정은은 140kg예요. 그 젊은이가 140kg 뒤뚱거리니까 도나무통 굴러가는 것 같지 그 사람이 그 나이에 140kg 돼가 그게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 사람은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해 주셔서 통일 한국이 돼서 예수 잘 믿어서 정말로 아시아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5대양 6대지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뒷산에 5,000평 농장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겨울 내내 일해가지고 열심히 나무 베고 밭을 5,000평 만들고 있는데 괜히 밭 5,000평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평양에서 묘양산 가는 길가에 산이 쫙 이어지는데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산들이 즐비해요.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내가 내려서 봤습니다.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다 베어다가 떼고 심지는 않고 헐벗은 산 밑에 흐름한 집 30동 40동 있는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에 겨우 목숨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산에 나무를 왜 안 심습니까? 그랬더니 묘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묘목을 길러야지 산에서 묘목이 떨어지나요? 그럼 내가 중국 두레마을에서 묘목 길러서 보낼 테니 묘목 보내면 심을라요? 그랬더니 그럼요. 이왕이면 심는 사람들 양식까지 같이 보내주시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두레마을이 묘목장이 큽니다. 몇 차례 그 잣나무 무슨 여러 나무하고 북한에 계속 보냈지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뽑아 세우신 나라라고 나는 믿습니다.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벌써 해방 이후에 전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조탁할 때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고 소련군이 김일성이 차지하고 있고 조만식 장로는 밤에 갔다가 총살해버리고 남한에는 박헌리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사람 아주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대로 가면 공산화되는 거예요. 미국은 앞뒤도 모르고 어영부영하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고비고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그런데 박헌영 공산당이 왜 인심을 잃었냐면은 1946년에 그때 조선 공산당 당원이 100만이요, 100만. 국민 지지도는 78%. 거기다가 박헌영이란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니까 박헌영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했어요, 박헌영이. 근데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임시정부도 안 되고 이승만도 안 되고 인민공화국도 안 되고 미국이 알아서 하고 다 폐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그걸
작업을 하는데 100만 당원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저기 뚝섬에 조선 정판사라는 일제시대에 돈 찍던 정판사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밑에 일제시대에 돈 찍던 판이 있는 걸 알고서는 그걸 사들였어요. 그래가 간판을 인민일보 신문사라고 붙이고 낮에 일꾼들 일하고 가면은 공산당 핵심 당원들이 밤새 돈 찍었어요. 그 새벽 되면은 추럭 한 추럭 싣고 전국에 돈 뿌려가지고 당비로 쓴 겁니다. 그런데 미군 정청이 그걸 냄새 맡았어. 미군 정청이 그런 정보가 어두우니까 할 수 없이 미군 정청에서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써가지고 그 사람들 뭐 정보에 밝으니까 이 돈이 가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해봐라. 뚝섬이 수상합니다. 새벽마다 추럭이 한차 나가고 밤중에 들어오고 매일 그래 하는데 그 실었는 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조 지폐 찍는 데지 모르겠다. 밤중에 습격해 보니까 돈 찍던 현장이 다 잡힌 거예요. 엄청난 돈을 전국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돈 찍던 사람 전부 조상 공산당 당원이요. 최고 지휘관이 박헌영이요. 그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자꾸 쪼여드니까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욕심 안 부렸으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지요. 6.25 때 우리가 뭐 공산화 될 뻔했지요. 12만 군대가 소련제 탱크 244대 앞세워가지고 일본군 무기 전부 회수해가 쳐내려오는데 우리가 무슨 준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참 기적적으로 막은 거예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흘 뒤에 2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전화했습니다. 국제전화. 제네럴 메가더, 공산군이 쳐내려오는데 얼른 도와주시오. 당신들이 미군을 다 빼버려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메가더 장군이 대전 쪽으로 비행기로 와가지고 최전선을 시찰하는데 여기 안양 밑에, 안양하고 그 밑에 군포 사이에 그 쫄병 한 명이 일본제 총 들고 구덩이에 지키고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했겠지요. 후퇴 명령이 안 내리면 어떡할런가 하니까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우리 미국이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무기를 주십시오. 실탄도 없습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한 20살 난 청년이요. 그 청년이. 그 메가더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주위 참모들한테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밀고 내려오는 이민군을 막으려면 중간에 허리를 잘라야 된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5,000분의 1의 승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천항이 밀물 설물이 거의 어렵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 쪽에서도 인천은 상륙 승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당신 거기에 상륙했다가 큰일 나지 않냐 하니까
그런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도 그러셔야 할 거 아닙니까? 5천분의 1의 승산밖에 없으니까 저기 안 지키고 비워놨을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갓, 올마이티 갓,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해줄 줄 믿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최고사령관이 끝까지 그러니까 결재가 난 거예요. 그래 인천 상륙작전이 그거 참 아슬아슬하지요. 그런데 월미도라는 데가 섬인데 거기에 인천 앞바다를 비추는 그 등을 뭐라 그럽니까? 탐조등 그래요? 탐조등이 수시로 빙빙 돌면서 상륙 안 하나 그걸 비추는데 그걸 먼저 파괴해야 상륙이 들통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한국군 특공대가 중위 특공대가 우리가 가서 부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 한국군 중위 특공대 대원을 짜서 오사카에 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인천 상륙하기 전에 12시간 전에 월미도의 기습에서 그걸 파괴시켰습니다. 그러고 상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원전사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그런 앞선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본을 보이고 삶으로서 실천을 하고 서로 돕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제일 고비 중에 하나가 6.25 때 인민군이 육지로는 세 방향으로 저 강원도 또 중부 또 옹진반도로 세 부대를 내려오고 600명 특공대를 실은 배가 저 동해안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상륙해서 부산을 특공대가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특공대가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령 한 사람이 해군 중령이에요. 그때는 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해군들이 전부 성금 내가지고 자기 월급의 10분의 1 다 털고 모금해가지고 일본서 쓰다가 버린 배 한 척 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서는 첫 번째 해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을 훈련시켜가지고 인민군이 내려온다니까 혹시 동해안으로 쳐내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더니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 수상한 배가 오는 거예요. 어선으로 꾸몄는데 어선으로 보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가만히 현미경으로 보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남조선을 파괴하려고 내려오는 특공대구나. 그래서 배가 다가가가지고 정지해라. 발사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발사해가 우리 죽고 했는데 거기서 그 우리 해군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깔아앉혔어요. 그 깔아앉히지 않았으면 600명 특공대가 부산에 점령해가 숙반 만들면은 유엔군이 오지도 못하고 보급물자 오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화되는 거예요. 서울서 내려가고 부산에 숙반 만들면 나라가 견디겠습니까? 그때 그 군함을 침몰시킨 그 중령이 지금 최재형이라고 감사원장 하던 분 있지요? 그 사람 아버지요, 친아버지. 그 집안은 전부 해군장교, 해병대장교, 공군장교, 육군장교. 정말 나라 지킨 귀한 집안입니다. 그 최재형 아버지가 그 배를 깔아앉힌 그건 아주 특별 훈장을 받았지요. 그때 그 발을 안 깔아앉았으면 우리는 참 아찔하지요. 그거 뭐
부산에 상륙해가고 뭐 특공대가 뭐 총질하고 숙반 만들면 견디겠습니까? 근데 이승만 박사가 진해에 가서 주둔을 했는데 지대에 가서 이제 이미 정부 일을 보는데 메가더 장군 미군들이 프레젠트 리 안 되겠습니다. 이 북한이 쳐내려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로 옮기든지 오사카로 옮기십시오. 기회를 봐서 다시 진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군 대사가 이승만 박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이승만 박사가 권총을 끄집어내더니 권총을 딱 들고 나 실탄 3발인데 인민군이 오면은 한 놈 쏴 죽이고 내 와이프 죽이고 내가 죽겠어. 나는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제주도 가거나 오사카 안 갑니다. 그래 미국 대사가 아주 기가 막혀가 가버렸어요. 이승만 박사의 그런 기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예배를 보는데 그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가 연세대학 음악 교수였던 누구지? 그 음악 교수하던 나운영 박사가 성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이제 진해로 가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근데 나운영 박사가 이 진해에서 첫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그 참 슬픈 일입니까? 무슨 성가대를 지휘할까 고민하다가 뒤져도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가 작사했어요. 시편 23편을 작사했어요. 작사해가지고 밤새 작사해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이 성가대 대원을 다 불러 모았어. 오늘 이 대통령 모시고 예배에 내가 성가대 곡을 작곡했다. 가르쳤어요, 먼저. 그 예배 드릴 때 성가대 하기 전에 나운영 박사가 청중을 향해 돌아서서 여러분, 대통령 각하, 국민 여러분, 내가 밤새 고민하면서 무슨 곡을 부를까 하다가 내가 작사했습니다. 울면서 작사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성가대가 불렀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 아시지요? 그 나운영 박사가 그렇게 편곡을 한 거예요, 시편을. 그걸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대원이 다 울어. 나운영 박사도 울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도 울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 진주 쪽에서는 인민군 포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인민군 포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나라가 죽냐 사냐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의 얼마나 심각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르니까 교인이 다 울었어. 그 모인 사람들이. 성가대 대원은 우느라고 찬양을 못하고.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내가 노래를 잘하면 한국 뽑겠는데 이거 나도 음악과 할 걸 이거 이렇게 안 울겠습니까? 그래서 지킨 나라예요, 우리가. 응?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요새 뭐 택도 없는 친구들이 실댐 소리 해요, 실댐 소리. 내가 지금 한미 군사 훈련 어제 아래부터 하는데 모처럼 중단됐다 하는데 지금 서울 시내 나가 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깃발 들고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라. 미군 물러가라. 그 깃발 들고 댕겨. 나 참 기가 차지. 어떻게 그런 아들 낳은 사람들은 그 얼마나 그 참 비극이요. 응? 이런 판에 미군 군사 훈련
중단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들 중에도 멀쩡한 사람들이요. 괜히 북한 자꾸 편들고. 그 신부님 중에 정의구현 사재단 있지요.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꾸 나한테 북한 칭찬을 해요. 북한은 의무교육이고 병들면 다 무료 치료해주고 뭐 김일성은 김정인은 이리는 전 젠틀맨이고 자꾸 그래서 내가 딱 해서 신부님 남자가 장가를 안 가고 혼자서 하니 철이 안 드네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리 봐야 철이 들지. 신부님 그래가 안 되겠어요. 자꾸 북한 칭찬하는데 내가 여비 보태줄 테니 가서 보소. 가서 살아보소. 내가 북한 낮은 선봉 갔다가 개고기를 잘못 먹었어요. 개고기를 당고기 그래서 당고기. 낮은 선봉시 인민위원장 시장이 날 대접한다고 당고기를 대접했는데 이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전기가 가버리니까 녹았다가 또 전기 오니까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몇 분 하는 동안에 이 균이 생겼어. 그걸 나한테 대접한다고 대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나 평생 그렇게 알고 본 거 없어. 눈알이 튀어나온 것 같아. 막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막 정신이 없어. 야,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뭐 이 개고기 먹다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거 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 의원에 데려가더라고. 치료소에. 아이고 내가 참 옆방에 맹장염 환자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배를 째는 거예요. 응? 생배를 째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 치과에는 이빨 뽑는데 생이빨을 뽑으니까 아프다 그러고 그래 내가 신부님 예비대 줄 테니까 북한 가가지고 배 한번 째보소. 이빨 한번 뽑아보소. 왜 그럼 철없는 소리 하요. 그럼 주장하는 신부들이 몇백 명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오래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는 줄 모르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래 하면은 그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고 마음껏 찬송하고 평양 가서 예배드리고 금강산서 여름 집회하고 백두산에 가서 여름 수양회도 할 수 있는 그러고 온 세계에 복음 선교사 보내는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이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지 76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해방 86년째 될 때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96년째에는 아시아에서 우뚝 서는 선진한국 멋있는 나라를 이루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 되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